용산 참사 또는 용산사 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때 서울시가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용산사 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을 시공업체로 지정해 강제 철거 등의 작업 계획을 관리하도록 승인했다. 용산사 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 3가 63에서 70번지 일대 53,442m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 493가구, 평형은 164에서 312m이 들어서게 되었다. 인명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 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만 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 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다. 철거도 80%가량 이루어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 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왔다. 철거민들이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겨울철 강제 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해당 구역은 2008년 11월부터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거처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철거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서울시에도 겨울철 강제 철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세입자 2명,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2명과 경찰 특공대 1명, 5명이 사망하고 경찰 16명, 농성자 7명, 23명이 부상했다.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 용산사 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4층짜리 남일당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세계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하였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를 짓고 충분한 양의 가연성 물질인 신호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섰다.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났으나 40분 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다.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 특공대를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7시에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다. 2009년 1월 20일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5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졌다.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5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했다.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고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체하였다. 2018년 9월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안전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강제 진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이 사망한 경찰 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철거민들이 농성에 돌입한 지 불과 25시간 만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과 철거민들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김석기의 결정으로 경찰이 주기 강제 진압에 돌입한 것과 더불어 화재 위험과 추락 사고 및 기타 위험들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 측의 대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경찰 특공대는 막루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여행 연습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준비가 이처럼 미비했기에 현장 진압 책임을 맡은 경찰 특공대 제대장이 작전을 연기하자고 경찰 지휘부에 건의했지만 그는 오히려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겁먹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과 함께 밑에서 물포를 쏘며 작전을 강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경찰 지휘부가 세운 작전 계획은 전반적으로 안전 대비책이 매우 미흡했다면서 경찰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 수행이었다고 발표했다. 2009년 9월 30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 특공대원은 진압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올라 화염병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화재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처럼 인화성 물질의 유종이 꽉 차 있었다면 옷깃이 스칠 때 발생하는 정전기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 밖에 진입 과정에서 신호통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막루로 진입한 경찰 특공대원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의 유증기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의 경찰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이 동원되어 2009년 1월 25일 경찰청 수사국이 작성한 용산 철거 현장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 방안 문건의 지시사항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분석과 통계를 남겼다. 또한 이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의 경정급 이상 간부들은 언론계 지인들과 접촉해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침도 하달되었다. 또한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역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속해 있던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고 2009년 1월 23일 작성된 문건에서는 검찰 수사본부와의 유기적인 연락체제 구축을 통해 수사 방향 및 경과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었다. 당시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과잉 진압 여부도 수사했지만 2009년 8월에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09년 2월 3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이성호는 경찰청 홍보 담당관에게 용산 참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다. 처음 민주당 국회의원 김유정이 이 사실을 폭로하였을 때 경찰과 청와대 모두 이메일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결국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측은 이를 이성호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발표했고 이메일 원본이 공개되자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용산 참사 당일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당시 국정원의 비선으로 활동한 우익 청년들의 모임인 알파팀에 보낸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는 용산 철거민들의 폭력성과 그들이 고소득자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알파팀은 이를 받아본 후 포털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김성욱에 보낸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각종 포털 게시판과 댓글, SNS에서 야권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법 여론전을 펼 때 사용했던 방법과도 유사하며 당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콘텐츠 생산 부서에서 문서, 영상, 사진 등을 만들어 비선 실무팀 책임자에게 전달하면 이를 팀원들이 온라인에서 확산시켜 여론을 조작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경우 트위터나 댓글 작업을 한 뒤 그 결과를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에도 수시로 보고했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명박 정부는
용산 참사가 사인 간의 일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오세훈이 시장으로 있던 서울시는 유족들과의 협상에 수개월간 미온적이다가 2009년 9월 29일 정운찬이 신임 국무총리로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유족들이 있는 분향소를 방문해 중앙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간 뒤부터 유족들과의 협상이 속도를 더 내기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용산 참사 문제를 2009년 안에 매듭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후부터 다시 가속화하기 시작했고, 긴 협상 끝에 2009년 12월 30일 협상이 타결되었다. 오세훈은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며 용산 참사 현장에 한 번만 나타났고, 그때도 유족들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과 죽음에 이른 희생자들의 영결식 장소로 서울광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으며, 용산 참사가 일어나는 큰 원인 중 하나였던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었다. 2021년 3월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용산 참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임차인들이 과도한 폭력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참사의 본질이 철거민들의 폭력 저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 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4월 1일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에게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호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산 참사가 일어난 후 장례 기간에도 서울시가 용산에서 개발 공사를 지속하길래 장례를 치를 때까지만 공사를 멈춰달라고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거절당했던 일도 있었다며, 힘들게 만난 서울시 부시장은 시간이 돈이고 공사는 중단할 수 없다고 통보했었다고 당시의 일을 회상하며 오세훈 후보의 인면수심에 치가 떨립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다 한다. 12년 전 6명의 시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 참사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발언에 온몸이 떨려온다고 했다. 검찰은 1월 28일에 병원에 있던 철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년을 구속했다. 당시 이충년은 농성 진압 과정에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검찰이 구속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25검찰은 2009년 2월 9일 용산 참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형사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반면 건물 점거 농성을 벌인 농성자 20명 5명 구속, 15명 불구속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기소했다. 당시 막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명은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2009년 3월 26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증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민참여 재판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중복적으로 증인을 신청해 국민참여 재판을 방해했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철거민을 내보내려고 연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이 업무 집행 과정상의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별거 아니라며 재판을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자는 주문을 변호인에게 해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철거민 9명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2009년 6월 2일 법원은 열람, 등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판 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철거민들은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2009년 6월 22일 항고를 기각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2009년 2월 1일 서울 명동을 행진하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홍준표는 야당에서 용산 사고를 이용한 정치 공세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했는가 하면 이회창은 경찰청장 당시 내정자 김석기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결국 김석기 청장은 2009년 2월 10일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용산구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단속 경찰의 난폭 진압으로 5인이 죽고 10여인이 부상 입원했다.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라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20일자 자신의 일기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였다. 이명박 정부를 보면 볼수록 불법이 난무하고 국민의 생명을 개목숨보다 경시한 기분을 느낍니다. 특히 오세훈이 2021년 서울 보궐시장 후보로 나와서 거짓말만 하며 번질번질한 사람이 시장으로 뽑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시장이 되어서도 박원순 시장의 사업을 모두 스톱시키고 코로나 검사 키트로 예산을 낭비하고 따르릉도 없애고 김어준을 괴롭히기 위해서 TBS의 예산을 100억 정도로 삭감한다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민다. 그런데 전두환과 이명박, 박근혜를 흠모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 전두환과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지 않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우리들의 목숨을 지킵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